한 번은 카네기라는 사람이 형수네 집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형수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형수가 갑자기 자신의 고민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형수의 고민은 이렇습니다. 두 아들을 힘들게 미국의 예일대학에 보냈건만 글쎄 이 아들들은 엄마에게 편지 한 통도 안 보냈다는 겁니다. 하도 아들들의 소식이 궁금한지라 자신이 먼저 아들들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두 통이 아니라 여러 통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아들들에게서는 단 하나의 편지도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제발 좀 답장 좀 보내라. 자식이 되어서 어미의 걱정을 덜어줘야 하는 거 마땅하지 않냐라고 애절하고도 간곡한 편지의 내용을 보냈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의 소식은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이것을 들은 카네기는요, 빙그레 웃으면서 형수님, 저는요 답장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지 않고도 답장이 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아니 어떻게 답장을 보내라고 말도 안 했는데 답장이 올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우리 답장이 오는지 안 오는지 $10를 놓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러면서 카네기는 즉시 조카들에게 별 다른 내용이 없는 안부 편지를 형수의 이름으로 썼습니다.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추신으로 아주 중요한 문구를 썼는데요. 두 사람에게 각각 $5씩 보낸다는 말을 덧붙인 것입니다. 그 당시 $5라고 하면요, 학생들에게 꽤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카네기는 돈을 편지에 넣지 않고 편지만 딸랑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지나 며칠이 되지도 않았는데 글쎄 두 아들에게서 형수의 이름 앞으로 답장이 신속하게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눈이 빠지도록 고대했는데 답장이 지체 없이 날아온 것입니다. 형수는 편지를 받고 바로 뜯어보았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학업으로 분주한 탓에 답장을 보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자주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써놓더니만 끝부분에 가서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보내셨다는 $5는 도통 보이지가 않습니다. 혹시 깜빡하시고 안 보내신 건 아닌지 확인하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답장이 왔다고 합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글쎄 그렇게 어머니가 편지 좀 하라고 할 때는 한 통의 편지도 없더니만 글쎄 $5를 빼놓고 보냈더니 그렇게 신속하게 편지가 오더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 행동을 하더라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어머니가 답장을 하라고 해도 자신의 필요가 아니기에 어머니에게 답장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필요가 생기면요, 이렇게 날렵하게 답장을 쓰는 겁니다. 설령 그것이 철천지 원수라 하더라도 편지를 써서 부탁하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과 빌라도 총독는요 서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이 서로 달랐기에 서로 왼수처럼 지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놓고는 갑자기 순식간에 이들이 친구가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그거 보십시오. 인간은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원수도 친구로 만드는 법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정치인들을 통해서 자주 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기해합니다. 이야, 어떻게 어제까지 원수였는데 오늘 손을 잡고 끌어안고 친구니 뭐니 이렇게 한단 말인가? 참 이해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해리 오버스트리트는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았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마음속의 욕구에서부터 비롯된다. 따라서 사람을 움직이는 최선의 방법은 먼저 상대방의 마음속에 강한 욕구를 불러 일으키면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카네기는요, 답장